자, 440페이지로 가주세요. 자, 거기 440페이지에 제4절 접대비 조정명세서 있죠? 거기에다가 회차를 7개 적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시험에 더럽게 많이 내 7개다 나왔다라는 건. 자, 회차 좀 적어주세요. 440페이지 제4절 접대비 조정명세서에다가. 혹시나 제 강의 듣고 계시는 분들도 적어주시면 됩니다. 이거 왜냐면 제 강의를 또 다른 분들이 보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 서비스. 어저께 댓글이 달렸어. 고맙게도. 선생님 너무 잘 가르치는데 거기 학원이 어디예요? 왜요? 자, 할게요. 자, 78. 78회차. 자, 그 다음에 80회차. 그 다음에 83. 그 다음에 88. 그 다음에 94. 그 다음에 95. 그 다음에 99. 자, 다시 부를게요. 78, 80, 83, 88, 94, 95, 99 이렇게입니다. 이거 정리하느라고 힘들었어요. 막 다 찾아가지고 이렇게. 칭찬 안 해? 재미없죠, 여러분? 자, 이렇게 많이 나왔으니까 접대비 쪽도 공부 열심히 하셔야 돼요. 이렇게 적어드려야 여러분들이 여기 잘 나오니까 열심히 해야지 생각하시거든. 네. 자, 일단 그럼 184페이지 피시고, 자, 여기 이제 이론 잘 잡아야죠. 자, 해보죠, 접대비. 자, 보시면 우리가 여러분 접대비는 업무와 관련이 있어요, 없어요? 똑똑. 없어요? 업무와 관련 있다고? 접대를 왜 해요? 이제 심심해서? 아니죠. 매출 일으키려고. 맞죠? 그래서 접대는 여러분들 업무와 관련돼 있어요. 세법은 업무와 관련돼 있으면 송금 원칙 인정이에요. 인정이지만 접대비를 만약에 한도를 두지 않으면 회사가 여러분들 미친 듯이 여러분들 막 엄청나게 쓰겠죠. 맞죠? 막 유흥업소도 가고 그래서 그렇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보니까 오늘 아침에 제가 뉴스 봤는데 그 어떤 그 호주라고 해야 되나? 접대 그 뭐라고 해야 유흥업소의 짱을 뭐라고 하지? 아무튼 그 자매분 두 분 있는데 좀 얘가 좀 일단 듣고 좀 너무 경악해가지고 뭐냐면은 그 유흥업소 직원들 있죠. 막 그 뭐지? 밑에 있는 막 물 핥게 하고 자기 배선을 먹게 하고 그렇게 했대요. 그래서 진짜 진짜 끔찍하다. 진짜 인간 쓰레기더라. 그래서 뭐 30년, 25년 받았다라고 하더라고요. 징역을. 자매인데 업주라고 하죠, 업주가. 야, 그거 보고 너무한다라고 생각 들었어요, 진짜. 인간을 포기한 거죠. 맞죠? 가둬놓고. 근데 다행히 그 코로나 터지고 나가지고 워낙 그 장사가 잘 안 되다 보니까 신고를 해버렸대요. 장사 잘 안 되니까 또 너희들 좀 대기하고 있으라고 했다 신고했나봐요. 아무튼. 그래서 접대비 좀 정서상 좀 좋지 않으니까 한도라는 걸 두고 있어요. 그렇죠? 자,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이 접대비 쪽은요, 꼭 두 개로 구분을 하셔야 돼요. 뭐냐면, 일단 접대비는 한도를 따지기 전에 뭐가 있냐면, 증빙요건이 있어요. 증빙요건. 그래서 접대비는 우리가 그 건당 좀 이따 배우실 거예요. 우리가 접대비 같은 경우에는 접대 건당 3만원 초과하는 거 있죠. 접대 건당 3만원 초과, 좀 이따 할 거예요. 밑줄도 칠 거고, 경조사비는 20만원 초과예요. 그거에 대해서 세법상 적격 증명 서류를 받지 않거나 아니면 아예 적격 증명 서류 같은 거 안 받으면 증빙 요건에서 일단 제재를 한번 때려요. 알죠? 자, 그리고 일단 여러분들이 이 접대비 지출에서 먼저 보실 게 접대비의 정의. 즉, 접대비가 뭐고? 이거 쉬워요. 그 다음에 2번. 접대비의 분류는 뭐냐면 우리가 형식적으로는 접대비지만 실질은 접대비가 아닐 수도 있고요. 형식은 접대비가 아니지만 실질은 접대비일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 그죠? 그 다음에 3번 평가는 뭐냐면 우리가 접대를 돈으로 하면 돈 자체가 접대비 평가액이 되겠죠. 근데 내가 만약에 거래처에 물건으로 접대하면 그 물건을 원가로 할 거냐 시가로 할 거냐가 문제가 돼요. 알죠? 여기가 꽤 어렵거든요. 특히 이 평가가 좀 어려워요.
자, 그 다음에 귀속 시기는 어느 연도에 접대비로 볼 거냐. 현금으로 지출한 날에 접대비로 볼 거냐, 아니면 접대 행위를 한 날에 접대비로 볼 거냐. 알죠? 4번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태까지 말문제로만 출제했었어요. 제일 중요한 게 3번이에요. 2번하고 3번. 그죠? 자, 그리고 이제 증빙요건도 만족했어요. 그럼 증빙요건 만족하면 그러면 송금이 아닙니다. 예, 우리가 일단 자, 증빙요건을 만족했어요. 그러면 이제 한도하고 비교하는 거고, 접대비의 증빙요건을 만족하지 못하면 그땐 송금불산입 사유출입니다. 귀속자에 따라서 뭐 우리가 배당, 상여, 기타 사유출을 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 부당한 유출로 해석하는 거예요. 증빙 안 받으면. 아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접대비의 한도고요. 만약에 접대비의 한도보다 많이 쓰면 접대비 한도 초과가 되겠죠, 여러분들. 외워주셔야 돼요. 접대비 한도 초과는 무조건 송금불산입 기타 사유출로 합니다. 자, 왜 그런지 들어보실게요. 자, 분명 부당한 유출은 맞죠? 접대비 한도 초과했다라는 건 들어보실게요. 자, 만약에 내가 고아원 있죠? 고아원에 얼마를 고아원에 접대는 좀 그렇긴 하다. 맞죠? 내가 거래처 사장님한테 접대를 얼마 했냐면 얼마라고 할까? 한 5천만 원어치 접대했대요. 알죠? 근데 접대비 한도가 3천만 원이에요. 그럼 송금 불산입 2천만 원 내겠죠? 근데 그게 만약에 거래처 사장님이라고 상여라고 해봐요. 거래처 사장님이 근로소득세를 내야죠. 어떻게 될까요? 접대 죽여버리는 접대하지 마, 뭐 이렇게. 맞죠? 거래가 안 돼요. 맞죠? 접대는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필요해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소득세를 물릴 상은 아닌 거예요. 접대비 한도 초과가. 아시죠?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에 기타 사유출은 무조건 나오면 외워주셔야 돼요. 알죠? 접대비 한도 초과는 무조건 기타 사유출입니다. 상여배당 아닙니다. 암기해 주시고. 근데 증빙 요건은 탈락하면 그게 귀속자에 따라 달라진다라는 것도 좀 유념하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접대비의 정의, 분류, 평가, 귀속식 이렇게 순서대로 해보죠. 자, 넘어가고요. 자, 이제 접대비의 개념. 여기 뭐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들. 해보면은요. 자, 일단은 우리가 그 접대비 유사비용과의 구분인데, 자, 우리가 무상으로 제공하는 게 이렇게 총 3가지가 있어요. 접대비, 광고선전비, 기부금. 자, 뭐 이건 쉽죠, 여러분들? 자, 접대비는 무상 제공이고요. 업무와 관련이 있죠. 그 특정 거래처에 하는 거지 불특정 다수한테 접대하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했죠? 자, 이에 반해서 광고선전비는 무상 제공, 업무와 관련까지 똑같죠? 근데 얘는 불특정 다수인한테 하는 거죠, 여러분들. 거기 가가지고 여러분 뭐 물품 나눠줘. 거기 못생긴 거기 선생님 빠지시고, 이렇게 하지 않죠? 맞죠? 홈플러스 갈 때 저도 주잖아요, 여러분들. 너는 빠져요. 그러지 않잖아요, 여러분들. 불특정 다수고요. 그래서 우리가 광고선전비는 전액송금이에요, 원칙이. 자, 그 다음에 기부금은 무상 제공인데 업무와 관련이 없어요. 업무와 관련이 없으니까 원칙은 송금되면 안 돼요. 안 되지만 공익목적이잖아요. 공익목적이다 보니까 기부금도 특정 거래처에 하는 거죠. 맞죠? 그래서 특정 거래처에 하는 거고 기부금도 한도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접대비, 기부금은 한도가 있고요. 그다음에 광고선전비는 한도가 없어요. 맞죠? 우리 시험에 나오는 거 요 기부금은 13장 가서 하실 거고요. 자, 일단 접대비에 대해서 이제 하나하나씩 뜯어볼게요. 자, 이건 정의였고요. 자, 이제는 접대비의 분류인데 여기는 집중해 주셔야 돼요. 실기와 관련돼 있습니다. 자, 동그라미 1번 설명드리죠. 자, 들어보시면. 자, 제가 원래 부장님이었어요. 어느 그 A라는 회사에 제가 부장님이었는데 이번에 임원으로 승진했습니다. 맞죠? 막 기분이 무지 좋잖아요, 여러분들. 자, 좋아가지고 제가 거래처 사장님들한테 문자 돌렸어. 자, 사장님들 제가 이번에 부장에서 임원으로 승진했습니다. 제가 한턱 쏘겠습니다. 와, 거기 난리 난 거예요. 와, 이렇게. 자, 그래서 이제 사장님들 모여가지고 거하게 이제 술 한잔하고 200만 원 나왔어요. 아시죠? 근데 200만 원이면 일단 제가 승진했으니까 제 돈 가지고 지출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법카 긁었어, 법카. 법카를 긁고 회사가 그 접대비로 처리한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면 형식상으로는 접대비로 처리했죠. 하지만 이거는 누구의 접대비예요? 저의 접대비지 회사의 접대비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그게 요거예요. 동그라미 1번. 여기 있죠? 여기. 우리가 주주나 임원 또는 사용인 직원이에요. 직원이 부담해야 될 접대비인데 그걸 회사가 접대비로 처리하잖아요. 그럼 그거는 접대비로 안 봐요, 당연히. 실질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이해되세요? 그럼 이거는 부당한 유출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귀속자에 따라서 배당, 상여, 기타 사유출 하시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알죠? 왜냐면 부당한 이득을 줬잖아요. 회사가 부당하게 손해보고, 우리가 이득을 상대방한테 줬죠, 부당한 이득을요. 이 동그라미 1번은 실기와 관련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동그라미 2번은 말문제만 대비하시면 됩니다. 설명드리면, 자, 특히 여러분들 이제 겨울 되면은, 우리가, 여름이라 할까? 우리가 이제 겨울이 되잖아요. 겨울이 되면 스포츠 뭐 하나? 회사가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름이라 할게 그냥. 자, 여름에 이제 여러분들이 회사에서 동호회 있잖아요. 동호회에서 이제 뭐를 하냐면, 스쿼시라든지, 아니면, 뭔 소리야? 자, 스쿼시라든지, 아니면 여러분 탁구라든지 배드민턴 하신대. 여름에. 덥잖아요. 더우니까 회사가 에어컨 좀 그렇다. 선풍기 큰 거랑 정수기, 그렇죠. 냉장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설치해 준 거예요. 이거 여러분들한테 접대한 거예요? 여러분 접대만 하다고 오래가지 않죠? 이해되세요? 근데 반대로, 자, 우리 회사가 노조예요, 노조. 우리 회사가 A 회사의 노조야. A 회사 노조에서 이번에 정수기, 냉장고, 이런 것들을, 줬대요. 그건 접대한 거예요. 왜냐면 노조는 별도의 법인이에요. 맞죠? 노조는 별도의 법인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노조 위원장 있죠? 그 빨간색 띠 묶고 계시는 짱 있잖아요. 짱 항상 여기 머리 삭발돼 있으시고. 그분들은 노조로부터 월급 받지 회사로부터 월급 못 받아요. 위반입니다, 위반. 그 접대거든. 맞죠? 그래서 여기 그거예요, 여기. 자, 사용인이 조직한 조합 또는 단체 복리시설비 지출했죠. 정수기, 냉장고 이런 거. 그게 그 단체가 법인이면 이건 접대한 거예요. 노조인데 노조. 그렇죠. 대표적인 노조. 그 다음에 법인이 아닌 때면 격리의 일부로 본다라는 건 복리후생비로 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무난합니다, 여러분들. 아시죠? 그래서 요거 말문제만 대비하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요거 중요해요. 실기입니다, 실기. 자, 조심스럽게 해보겠습니다. 자, 조심스럽게. 자, 우리가 이걸 했죠. 접대비와 관련한 매입세액은 접대비죠. 이건 알고 계시죠, 여러분들? 우리 접대하면서 매입세액 10원 부담했다라고 하면 매입세 불공제니까 계정과목 접대비 잡잖아요. 그죠? 자, 근데 문제는 요겁니다. 사업상 증여와 관련된 매출세액. 자, 해볼게. 간주공급이거든요. 자, 보실게요, 여러분. 설명. 자, 해볼게. 지금 요거 설명해요. 여기. 사업상 증여와 관련된 매출세액. 자, 5월 7일이고 제 생일입니다. 이거는 1월달까지만 합니다. 1월달. 2월달부터 하면 누가 선물 주세요. 이거니까. 그죠? 원래 강사분들 할 때 자기 생일 잘 해요, 여러분들. 실제로. 많이 합니다. 본인 소중하니까 또 어머니 생신. 자, 뭐냐면, 갑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자, 갑이요. 얘 누구라고 할까요? 보석상이라고, 보석? 이분이 보석 파시는 분이에요. 자, 보석 파시는 분인데, 이 보석을 매입을 했어요. 얼마에 매입했냐면, 요게 100억이라고 해도 100억? 100억에 매입했고, 그 다음에 매입세 10억을 준 겁니다. 상대방한테. 그럼 우리가 제가 간주공급 때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 매입세액은 미리 공제해줘요. 왜냐면 여러분들 보석상이 보석을 왜 매입하겠어요? 보석 씹어 먹으려고요? 죄송해요. 보석 팔려고. 자, 그래서 과세사업자가 과세재화를 매입하면 매입하는 시점을 미리 공제해준다 하면서요. 실제로 어떻게 사용하는지 알 수가 없어, 세무공무원이. 맞죠? 그래서 매입세 공제 10원을 받은 거예요. 근데 그래놓고 거래처에 5월 7일날 선물로 준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시가는 500억. 되셨죠? 그러면 우리가 매입세 공제만 받아놓고 500억에 팔면 50억의 매출세액 내니까 문제가 없는데 거래처에 500억짜리 접대하게 되면 매출세액 내야 안 내요? 안 내죠. 근데 매입세 공제만 미리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선물을 실제로는 처분한 게 아니지만 시가 500억의 거래처에 처분한 것으로 간주하죠. 시가 500억에 10%를 토해내게 한단 말이에요. 그게 간주 공급이에요. 이해되세요? 자, 그럼 우리가 5월 7일은 여러분들 1기 확정 신고 기간이죠? 4월 달부터 6월에 들어오니까 7월 25일까지 매출세액을 50억 납부해야 돼요. 이거 어디서 억이라고 생각이 드세요? 원래 여러분들 부가가치세는 원래는 매출자가 지 돈 내요? 매입자한테 걷어서 내요? 원래는. 그렇죠. 매입자한테 거래징수해서 내죠. 그럼 이때도 거래징수 가능할까요? 자, 생각해보세요. 자, 들어보실게요. 자, 상황극. 자, 제가 이제 보석을 거래 사장님한테 500억짜리 선물 접대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거래소 사장님 얼굴 보면서 우리 사장님 얼굴처럼 반짝반짝이는 보석을 준비했어요. 사장님이, 그 김민국 사장님 감사합니다. 근데 혹시 사장님 혹시 간주 공급이라고 들어보셨나요? 거기서 사장님 당황하겠지? 그게 뭡니까? 모르셔도 됐고요. 너는 잘 모르니까 빠지고. 제가 간주 공급에 걸려가지고요. 요 시가 500억의 10%인 50억은 제가 내야 됩니다. 부가가치세 배우셨죠? 네, 배웠죠. 그럼 부가가치 50억을 저한테 주셔야 되겠네요. 그러면 사장님은 50억을 줘야 뺨을 줘요? 뺨을 주겠죠? 아니, 접대했으면 부가세 네가 내지 왜 나한테 걷어서 내냐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이 매출세액도 내 돈 가지고 내요. 우리 간주공 예외적으로. 맞죠? 그러면 상대방한테 받아서 내는 게 아니라 내 돈 가지고 내는 거니까 요걸 우리가 접대비로 처리하거든요. 접대하면서 접대와 관련된 세금이니까. 이해되세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사업상 증여와 관련된 매출세액 50억 요거 접대비로 본다. 이해되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내 돈 가지고 내야 상대방한테 못 걷어요. 아셨죠? 그래서 우리 5월 7일 날 대변에 부가세 예수금 50억 잡고요. 차변에 접대비 잡아요. 이렇게. 아시죠? 요거 부가가치세 세무이금용이 세무이금용. 꼭 외워주셔야 돼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 채권 포기도 가끔씩 실기로 몇 번 냈어요. 채권 포기 들어보실게요. 자, 여기 채권을 포기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어렵지 않으시죠? 근데 갑자기 여기 채권 포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랑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라고 돼 있잖아요. 그죠? 자, 정당한 사유는 뭐냐면 요거예요. 자, 들어보실게요. 다도 될까요? 녹화 소리 다 들어갈 것 같아가지고. 물론 미리 녹화한 게 있긴 있어요. 오늘까지만 좀 참아주세요, 여러분들. 이게 에어컨이 바람만 나오고 그게 안 나와가지고. 자, 들어보실게요. 뭐냐면, 자, 내가 거래처 상대방한테 채권이 10억 있어요. 근데 거래처가 지금 부도나게 생겼어. 맞죠? 거래처가 지금 여러분들 부도나게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10억 중에서 그래도 2억은 좀 회수해야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8억의 채권을 포기한 거예요. 네. 물론 10억을 받아내는 게 좋죠. 근데 가가지고 야 10억 안 내나 해서 때려봐요. 그럼 그 사람이 여러분들 만약에 좀 속된 말로 좀 약간 안 좋은 생각을 하게 되면 나 못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얼마라도 건져야지. 그래서 여기 있죠? 우리가 그 채무자가 부도 발생 같은 걸로 인해 가지고 회수가 불확실해요. 그러다 보니까 채권을 빨리 회수하기 위해서 포기한 거예요. 이게 정당한 사유고요. 나중에 배우시겠지만 이걸 세법에서 대손금이라 불러요. 대손금은 세법에서 전액손금이에요. 전액. 한도가 없어요. 아셨죠? 자, 근데 정당한 사유가 없대요. 정당한 사유가 없다라는 건 우리가
회수가 불확실한 채권을 조기에 회수하기 위해서 포기한 게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랬을 때 여기 자, 업무와 관련돼서 포기했으면 접대비로 보고요. 업무와 관련이 없이 채권을 포기했으면 기부금으로 봐요. 자, 설명할게요. 여러분 그림 그려 설명할게요. 자, 보시면 자, 그림 그려 설명할게요. 걱정하지 마시고. 자, 여기 보시면 자, 여기 갑이 있고요. 자, 갑이 뭐라고 할까? 갑이 빵집 사장님. 빵집 사장님이고요. 여기에 고아원. 자, 고아원의 빵을 외상으로 팔아가지고 채권이 2억이 있대요, 여러분들. 아셨죠? 2억 있어요, 일단. 오케이? 예. 근데 갑자기 고아원 원장님이 요 갑빵집 사장님한테 카메라로 사진을 보낸 거예요. 뭘 보냈냐면, 아이들이 빵을 맛있게 먹고 있는 모습을 아이들이 빵을 정말 맛있게 먹고 있어 눈물 흘리는 거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어떤 느낌인지 이해되시죠? 그래놓고, 저희 아이들이 맛있게 먹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사장님 혹시 정말 2억 받으셔야 되겠어요? 나쁘긴 하죠? 혹시 애들이 맛있게 먹고 있는데 혹시 저희 회사가 좀 돈이 없긴 하네, 고아원이. 예, 혹시 2억 꼭 받으셔야 되겠어요? 문자가 온 거예요. 네, 받아야 되겠어요. 이렇게 하면 좀 감정이 좀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네, 전 꼭 받아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먼저 쓰린 것 같잖아요, 왠지. 그죠? 우리나라는 마치 돈 빌려준 사람이 돈 달라고 하면 좀 약간 죄인 같아요. 진짜로, 그죠? 맞죠? 친구한테 내가 빌려준 돈 안 갚니? 이렇게 하기 좀 약간 그렇잖아요. 맞죠? 그래서 고아 원장님 혹시 그 채권 혹시 꼭 2억 받아야 되겠나요? 우리 아이들이 맛있게 먹고 있는데. 이렇게 이해되세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이 채권을 포기한 거예요. 그럼 이 채권 포기에 정당한 사유 없죠? 이거 업무와 관련이 있어요? 그러면 이건 빵집 사장님한테 기부하고. 아셨죠? 이해되시겠죠? 그럼 이제 업무 관련이 뭔지 좀 그림 그려 설명할게요. 자, 이번에는 이제 고아원이 아닙니다. 자, 고아원이 아니라, 여기가 이제 빵집 사장님이 아니라 여기가 건설업이래, 건설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이제 건설업을 해요. 하는데 여기 A, 여기 뭐라고 할까? 어디라고 할까? 여기 중동 건설사. 요 을이 있죠? 을이 요 A로부터요, 건설 계약 100억을 수주했네? 알죠? 그러니까 내가 채권이 있는 을이 다시 이번에 외국에서 건설 계약을 따낸 거예요. 100억을. 아시죠? 그래서 내가 그 소식을 알았어. 가가지고 을 사장님한테 그러는 거예요. 사장님, 이번에 중동에서 100억짜리 공사 따셨다면서요. 축하드립니다. 감사해요. 혹시 그거 도급 좀 저한테 일부 주실 수 있나요? 그럼 제가 채권을 2억 포기할게요. 아셨죠?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이 죄송해요. 그거 녹화 들어갔나? 어떻게 됐냐면, 그래서 하도급을 받은 거예요. 알죠? 하도급을 받아서 이 채권을 포기를 한 겁니다. 이해되세요? 그럼 일단 정당한 사유는 없죠? 이건 채권 회수가 불확실한 것도 아니잖아요. 맞죠? 업무와 관련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건설 계약 따내려고, 여러분들. 우리 회사 건설업 하는 회사란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그러면 요 을한테 채권 2억 포기한 건 접대한 거예요. 맞죠? 매출을 일으키기 위해서 채권을 포기한 거니까. 정당한 사유가 없죠. 네. 그럼 이 접대비하고 기부금은 한도가 있어요, 여러분들. 알죠? 되시겠죠? 자, 이제 접대비의 증빙요건. 좀만 참으세요. 곧 쉴게요.
고쳐줄게요. 자, 잘 외워주셔야 돼요. 자, 해보면. 자, 외워주신다. 자, 우리가 접대비 같은 경우에 증빙이 없죠? 우리가 증빙 요건에서 탈락하면 사유출이라고 했었잖아요. 우리 예전에 사유출 중에서도 귀속자를 밝히지 못하면 대표자에 대한 상여를 한다라고 했던 거 기억나세요? 외워주셔야 돼요. 암기 여기는 실기 때 무조건 내요. 그래서 우리가 증빙이 없는 경우에는 송금불산이 무조건 상여예요. 아셨죠? 증빙이 아예 없는 경우에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건당 3만원을 초과하는 접대비 있죠? 그거에 대해서 영수증을 받았어요. 아마 여러분들이 배우셔서 아시겠지만, 세법은 영수증이 여러분들 그거죠? 적격증명서류 아니잖아요. 맞죠? 그래서 적격증명서류를 받지 않았대요. 그럼 이때는 기타 사유출이에요. 왜냐면 위쪽은 증빙이 아예 없는 거고요. 여기는 증빙은 받았는데 세법에서 인정하지 않는 증빙 받은 거예요. 알죠? 그래서 외워주셔야 돼요. 우리가 적격증명 서류를 아예 안 받으면 상여. 알죠? 받긴 받았는데 세법에서 인정하지 않는 걸 받았으면 그때는 기타 사유출. 좀 이따 밑줄 칠 거지만 경조사비는 20만 원으로 가요. 거래처 그 직원 경조사비 있잖아요, 여러분들. 상당하셨대. 그럼 3만 원 가지고 안 되지. 맞죠? 그럼 거래가 단절이 되겠죠. 맞죠? 자, 제가 3만 원 안 드릴게, 2만 원 드릴게 하면 여러분 얼마나 짜증나겠어, 상대방이. 그죠? 자, 근데 여러분들 조심하실 게 있어요. 뭐냐면, 자, 여러분 우리가 신용카드는 적격증명 서류로 인정할까요, 안 할까요? 저 인정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법인카드는 적격증빙이고 개인신용카드는 적격증빙이 아니다라고 배우신 적이 없을 거예요. 맞죠? 그 말은 우리가 신용카드는 법카드든 개인카드든 다 적격증빙이에요. 딱 한 동네 예외가 있습니다. 거기가 여기 있는 접대비 쪽이에요. 소득세하고 법인세 쪽의 접대비는 개인 신용카드를 적격증명 서류로 안 봅니다. 그래서 접대비는 다 법카로 옮기는 거예요. 그래서 아시죠? 그래서 여기 개인 명의의 신용카드 전표는 영수증처럼 봐요. 접대비에서만. 이걸 외워주셔야 돼요. 아셨죠? 반드시 암기. 나머지는 개인 명의 신용카드 적격증명서류 맞아요. 소득세나 법인세에서의 접대비만요. 외워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한 개 더 외우실 게, 그러면 꼭 적격증명 서류가 있어야 되냐? 아니, 없어도 돼요. 이렇게. 자, 예외는 증빙요건 미적용이라는 건 건당 3만원, 경조사비 20만원 있죠? 초과한 것에 대해서 적격증명 서류를 안 받거나, 아니면 안 받거나, 예, 영수증 같은 거 받더라도 괜찮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 A. 자가생산 현물 접대비. 이거 당연하죠. 자, 내가 만약에 거래처한테 접대할 보석을 내가 사와서 접대하면 그건 증빙을 받아야지. 사오는 거니까. 근데 내가 보석을 생산해? 그렇긴 하지만 내가 보석을 만들어서 접대해요. 그럼 내가 증빙 어떻게 받아요? 맞죠? 그래서 내가 만들어서 접대하면 그때는 증빙요건 안 따져요. 이해되시겠죠? 외워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B. 채권 포기 접대비. 아까 있었죠? 건설업 따내기 위해서. 근데 우리가 건설업 따내기 위해서 채권 포기했어. 사장님한테, 사장님 세금 계산서 끊어주실 수 있나요? 이렇게 말이 돼요? 그거 안 되지. 절대 안 되지. 맞죠? 뭐 계약서 같은 거나 쓸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들. 맞죠? 그래서 채권 포기 접대비도 당연히 증빙요건 미적용하고요. 그 다음에 C. 자, 요거 설명 좀 드릴게요. 들어보시면. 자, 제가 이번에 아프리카 건설공사 입찰을 했어요. 어떻게 해요? 요즘 캄보디아나 그런 그 아프리카 쪽에서 여러분 도시개발 진짜 많이 해요. 맞죠? 도시개발 많이 해가지고 할 때 입찰하잖아요. 여러 경쟁 업체들이 모여가지고 입찰하죠. 그래서 우리 회사도 이번에 그 건설공사 한 5천억짜리 입찰한 거예요. 아셨죠? 입찰했는데 불안한 거야. 우리 회사가 꼭 그 계약을 따냈으면 좋겠어. 그래서 제가 저 말고 다른 사람이랑 갑이라는 사람 있잖아요.
아프리카 거기 건설 계약을 따내기 위해 가지고 아프리카에 있는 추장님을 뵀어요. 감 잡으셨구나. 수장님 뵀어요. 수장님이 인사했어. 그리고 수장님한테 그런 거 통역을 끼고 수장님께 자 오늘 마을에서 한잔 하시죠. 이렇게 그래야 따낼 수 있어. 친해져야 되니까. 그래서 추장님도 오케이 해가지고 마을 가서 술 진탕 마셨어요. 알죠? 자 근데 이제 내가 결제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갑이 결제를 하려고 지갑을 딱 열어보니까요. 신용카드가 없네? 알죠? 돈도 없어. 그래가지고 그 추장님한테도 양해 좀 구한 거예요. 추장님 제가 우리 그 나라에서는 적격 증명서를 받아야 돼서 신용카드랑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현금도 없고 왜냐면 현금이 없어 현금 없어 못 받잖아요. 현금도 없고 신용카드도 없네요. 오늘 한 번만 추장님이 내시죠라고 통역을 했고 추장님이 일단 냈어요. 내고 빡치는 모습 봤어. 다음날 갑은 어떻게 될까요? 네, 변사체로 발견이 돼요. 이해되시겠죠? 사장님, 그, 추장님 불러가지고, 걔를 시켜가지고, 창 막 다 꽂혀있고. 이해되세요? 그래서 여기, 적격, 증빙, 수치 불가능한 국외지역 접대비 있죠? 맞죠? 여기는 두드려 맞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적격 증명서 받으라고 하면. 이해되세요? 당연한 상식. 네, 마지막 요거하고 쉴게요. 자, D는 뭐냐면, 여러분들, 우리가 명절에 그 거래처에 과일 선물 세트 같은 거 주죠? 명절에 선물 세트 같은 거 많이 주잖아요. 맞죠? 근데 주로 우리가 어디에서 사냐면, 홈플러스나 이런 데서 사죠? 홈플러스는 적격증명서류를 발급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내가 만약에 직접, 어촌에 내려갔대, 굴비 선물 세트 사려고 어촌에 내려갔대요. 또는 아니면 어촌에 내려갔대요. 자, 어촌에 내려갔는데 우리가 농민분이나 어민분들은 사업자 등록을 잘 안 하세요. 안 하다 보니까 이번에 굴비 선물 세트를 사야 되는데 내가 한 20만 원치 샀어요. 사고 그 어민분한테 그런 거예요. 혹시 그 계산서 있으신가요? 했더니 어민분이 계산서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꼭 접대비에 대해서 적격증명서를 받아야 되니까 혹시 신용카드 전표 있으신가요? 신용카드 단말기 있으세요? 라고 물어봤어. 어민이 이제 그때부터 낯빛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없대. 그래서 현금으로 결제할 테니까 현금 영수 좀 주세요. 그 소리를 듣자마자 이제 어민분 어떻게 했냐? 라고 하면 그물로 나를 묶어버렸어요. 재미없어요? 미안해요. 네. 아셨죠? 주로 농민분 가지고 하거든요. 호미로 때리는 거, 삽으로 찍는 거. 알죠? 그래서 적격증명 서류를 받을 수 없는 분들이에요. 알죠? 대신에 이거 대가를 금융회사를 통해가지고 송금했다라는 명세를 제출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송금을 인정받을 수 있어요. 이건 아마 어디서 배우셨을 거냐면 의제매입세 쪽에서도 배우셨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무 2급 때. 그죠? 자, 됐어요. 이 현물 접대비가 진짜 중요하고요. 좀 어렵기 때문에 일단 머리 식히고요. 자, 10분 쉬셨다가 3시에 마지막 교시 하겠습니다. 10분 쉬시죠.